국감 마친 이재명, 대장동구 4인방은 재소한 두 차례에 걸친 경기도 국정감사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이재명 청문회라고도 불리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죠. 이번 국정감사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닙니다. 도지사의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과거 시장의 업무, 또 개인의 사생활, 무제한적인 질문과 공격이 있었는데 가능하면 답변을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묻는 대로만 답변을 해주세요, 지사님. 여기가 범죄인 취조하는 제가 것도 묻는 아니고. 것만. 정인, 네,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이게 답입니다. 알만한 분이 왜 자꾸 답변하는데 기들고 난립니까? 1분도 안 됐는데. 나름대로 사회자요. 내가 뭐 MC입니까? 사사건건 그렇게 하시면 시간 계속 늘어집니다. 그럼 발가락질 할까요? 증인님, 잠깐만요. 이번에 여당 마이크 빼세요. 민주당 의원들께서 왜 항의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좀 저는 안 됩니다. 그게 본인들 말씀인 것 같아서 그랬어요. 저는 양의 탈을 쓴 일이 양두구육. 아까 천공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정리 좀 그렇게 하고 해주십시오. 싶어요. 미래를 다 내다보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와서 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나쁘지만 앞으로는 3년 후에 오를 거니까 첫날 질의보다 좀 뭐랄까요? 기대치 이하라고나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자, 이번 두 차례에 걸친 경기도 국정감사 공방도 컸고요. 쟁점도 많았습니다. 이 많은 쟁점들 가운데 한 가지만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김원미 기자. 네. 자, 이번 국감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지금 저 뒤에 나오는데 이 조항 가지고 공방이 상당히 컸어요.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서 이재명 지사의 배임 혐의까지 지금 거론하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말씀하신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바로 이 조항이 갑자기 왜 나왔느냐. 사실 이 이재명 지사가 이 지난 18일 날 있었던 이 행안위 국감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야당이 바로 그게 배임입니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어제 역시 이 부분을 두고서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누가 말하지 건의를 한 않았습니다. 겁니까?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당시에 자, 우리가 초과 회의록 이익 좀 조항 줘보세요.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건의했습니까?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했는지를 제가 모른다니까요. 민간의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지사님은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지사님은 안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으로서 안 게 전혀 없는데 그러면 무능한 거죠.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지사님이 적합하겠습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 질문만 하고 공격만 하고 답을 안 하면 앞으로는 아예 이 기관 위임 사무, 보조 사업 외에는 아예 답변을 안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에서 굉장히 팽팽한 정말 긴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인 건데 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굉장히 저돌적으로 물어봅니다.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어떤 직원이 건의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재명 지사, 난 모른다. 난 당시에는 이런 일을 전혀 몰랐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돼서 내가 이걸 보고 알게 된 사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김은혜 의원이 이 거듭 계속해서 이거 배임 아닙니까? 라고 계속 이 추궁을 이어가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예정 이익이 3,600억 정도여서 그 절반인 1,800억 정도를 이 고정적으로 이 받는 걸로 확정 이익으로 한 건데 상대 몫이 혹시 더 커지게 되면 이걸 가정법으로 한 상태에서 더 받아야 된다라는 조항을 이런 실무 의견을 안 받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입니까? 라고 이 반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앞서서는 직원 건의를 안 받았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더니 왜 이제 와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굉장히 거세게 이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서 지난 18일이죠.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는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게 팩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간부선에서 미채택된 것이고 나는 들어본 일이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위증을 했다라면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라고 오늘 아침 회의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국감 이후에 SNS를 통해서 나름 또 팩트체크라고 올렸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 국정감사가 한 오전 10시쯤 시작을 해서 이 점심시간에 잠깐 정회하고 이 식사를 마친 뒤에 다시 오후 한 2시쯤 보통 이 속개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방금 보신 그 김은혜 의원과의 이 설전이 어제 오전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한 시각 어제 낮 이 12시 30분쯤에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팩트체크 언론 보도 정정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이었었는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이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는 의견을 채택하지 않은 미채택이다. 때문에 이 부분 분명하게 언론에서 제대로 좀 보도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성남시 몫을 미리 확정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을 했고 이 초과이익 환수 내용은 공모 내용이랑 어긋나기 때문에 넣을래야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었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국감이 채 다 끝나기도 전에 점심시간을 빌어서 이 자신 SNS에 이 반박글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 국정감사 소식 쭉 전해드렸고요. 오늘도 이제 쟁점사항 한 가지 좀 짚어봤는데, 자, 이번 경기도 국감 두 분 위원님들께 총평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국감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참 여러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보니까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국감으로 이재명 지사가 100억 원의 광고 효과를 봤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이 대장동 일타 강사로 유명하죠. 원희룡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자, 먼저 윤경호 의원님은 이번 두 차례 국정감사를 통해서 자, 이재명 후보 자,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재명 후보가 선방을 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공격을 못했다. 저는 국정감사의 속성상 여야를 떠나서 사실 피감기관에게 국회의원들이 우위에 서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밖에 없는 게 국정감사거든요. 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높은 위치에서 공을 차고 그 공은 조금만 힘을 건드려도 아래로 그냥 굴러가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피감기관들은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방어에 주력을 해야 되는 거고, 아무리 대통령 후보지만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지만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지사로서는 그런 위치에서 이번 국감 두 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18일 행안위 때는 국민의힘은 여실히 역할 분담이 안 되는, 우리 소 의원께서 그때 지적하셨죠. 제가 봐도 질문한 거 또 하고 질문한 거 또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으로서,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로서,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나름대로는 꿰고 있잖아요. 그 꿰고 있는 거에 대한 논리를 일관성 있게 쭉 방어를 하는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기서 한번 찔끔 저기서 한번 찔끔 이렇게 중구난 방식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또 하나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제보나 이런 거를 터뜨림으로써 뭔가 한 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보도됐습니다만 백현동이라는 곳의 추가 개발, 네. 이것도 얼마든지 대장동 관련해서 꼭 대장동만이 아니라 성남시 전반, 그다음에 경기도 도정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제대로 국감장에서 건드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완패까지는 아니라도 제가 보기엔 이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는 이번 두 번의 국감에 정면 돌파를 함으로써 나름대로는 한 건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남아있는 게 방금 앵커가 마지막에 지적한 것처럼 국정감사는 위증에 대한 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청문회 특나 또는 한시적으로 만들어지는 특위에서는 위증에 대해서 고발을 해도 이게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국정감사에서는 상설 상임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몇 번의 답변에 처음에는 맞냐 틀리냐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식의 추궁을 당하다 나중에 기억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꾼 건 다 그런 걸 의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조목조목 아마 위증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계속 공격을 할 텐데 그게 과연 대선 국면까지 이어질 만큼 큰 무게를 가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두 번의 국정감사는 이재명 지사의 정면 돌파 그리고 국민의힘의 뭐 반쯤의 패배 뭐 이런 정도로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흥미로운 비유를 했네요. 과거에 이제 히딩크 감독 시절에 프랑스한테는 5대0으로 졌고 독일한테는 3대2로 졌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와 비슷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소종섭 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체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가 선방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선방이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에게 일정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뒤엎을 만한 어떤 새로운 부분을 국민의힘 쪽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 여권 지지층에게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가 쭉 전달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중도층을 설득하는 데까지 과연 이재명 후보의 이런 이번 국감에서의 발언이 효과가 있었는가? 그 부분은 저는 좀 의문이라고 듭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재명 후보가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이해는 하는데 그것을 실체적인 진실로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인데 특히 이번 이재명 후보의 답변 중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2억 5천만 원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나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던 초과이익 환수 관련해서 그건 그 간부선에서 미채택한 거고 나는 들어본 일도 없다. 이 두 개의 답변이 향후의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하우나 김현장이나 LKB 같은 큰 법무법인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전체 변호사비가 2억 5천이라는 부분이 일반적인 어쨌든 법조계의 이 변호사비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는 제기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초과이익 환수 부분은 이 부분은 만약에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만약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 조사에서 그때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관련해서 지금 이 어떤 개인이 건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본부 1팀, 2팀에서 입장을 초과이익 환수 조항 넣어야 된다라고 했고 그걸 개발본부장을 통해서 기획본부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조직적인 프로세스 속에서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 부분이 그걸 뺀 것으로 만들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본부에서 야 이러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해서 그 문서를 그대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어떤 또 다른 인물이 이게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 쪽과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다라는 진술이라도 하나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여전히 몇 가지 지뢰밭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 대장동 개발의 이슈에서 벗어났다라고 아직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엇갈리는 평가 속에 국정감사라는 큰 산 하나를 넘은 이재명 후보, 이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윤정 기자,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도지사직 사퇴라든지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이라든지 향후 일정에 대해서 참 궁금한 점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지사직을 사퇴해야만 합니다. 그런 만큼 송영길 대표도 이재명 후보가 이번 주 중에 지사직을 사퇴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후보 이르면 내일, 늦어도 오는 25일에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를 언제 만날지 여부입니다. 네. 지금 경선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워낙 깊었고 또 이 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 지사에게 불리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을 끌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 현재까지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캠프 해단식에서 마음에 좀 맺힌 게 있었다라면서 섭섭함을 드러낸 게 공식 입장의 전부입니다. 이때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요즘 저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벌어져서 제 마음에 좀 맺힌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동지들에게 상처 주지 마셔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경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는 하나의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유린하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캠프 해단식 이후에 지금 두문불출한 상황입니다. 이 보도들에 따르면 현재 아내와 단둘이 지방 여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달 중에 다시 여의도로 복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두 후보의 양자회동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을 할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 후보 측은 아무래도 이 양자회동에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조만간 만남을 하자라는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아직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네. 또 국감에서도 사실 속 시원하게 이 의혹이 해소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양자회동에 응할지 응하지 않을지 그 정치적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요. 이재명 후보에게 계속해서 따라붙는 의혹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바로 조직폭력배와의 연루설입니다. 이동석 기자. 이게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조직폭력배 출신인 박철민 씨라는 사람의 제보에 의해서 이게 불거졌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물론 선을 그었죠. 그 이후에 이 박 씨의 변호인인 정영화 변호사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추가 폭로를 했더군요. 네, 맞습니다. 장영하 변호사, 이재명 지사와 신원불상의 남성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계속해서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이 머물던 사무실인데요. 네. 이재명 시장의 명패를 저 사진인가요?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사진인데요. 장영하 변호사는 해당 남성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조직폭력배로 의심된다고 이렇게 전했는데요. 장영하 변호사의 목소리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이 얼굴이 좀 가려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조폭으로 추정이 되죠. 이렇게 책상다리 하고 걸터 앉고 거기에 이 이재명 지사 민정 후보가 웃으면서 이렇게 서 있는. 지금 판사 출신 변호사님이신데 이렇게 근거 없이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건지 확인을 좀 그거는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조폭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 조폭으로 의심된다. 알고 있는 바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있는 바는 저분이 누구신지 확인 좀 해달라니까요. 누군지 조폭인지 아주 친한 친구일 아닌지. 수도 있잖아요. 친한 후배일 수도 있고.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조폭이 아니고는 저렇게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누구나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 사진은 누구한테 제공받으신 건가요? 가로세로 연구소의 그 가세현 방송에서 갔고요. 이 사진은 인터넷상에서 찾아서 여기다 올린 겁니다. 예. 네, 정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추정된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진을 최초로 보도한 곳 바로 가로세로 연구소입니다.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책상에 저렇게 발을 올리고 있다는 저 모습을 봐도 그래도 저 사람 보통 사람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는 지금 저 사진에 대해서 저거 가짜 뉴스다 딱 잘라서 해명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캠프 측은 사진 속의 남성 바로 조직폭력배가 아닌 영어 강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재명 캠프에선 사진 당사자는 영어 강사로 재직 중인 정모 씨라면서요. 직접 인물을 지정해서 이렇게 꼭 집어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에 성남시장실을 개방해서 누구나 방문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결국 집무실 조직폭력배 방문설은 현재 힘을 잃게 되는 모습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영하 변호사는 성남국제마피아 출신 박철민 씨를 접견하는 등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를 겨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은미 기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영상도 잠깐 봤지만 장영하 변호사라는 인물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이 시청자분들도 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이게 싶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장영하 변호사가 어제 이 기자회견을 자처했었던 이유가 이 제보자, 이 조폭이랑 이재명 지사가 연관이 돼 있다는 이 연루설을 얘기한 이 제보자 박철민 씨의 말이 그 믿을만하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연 이 기자회견이었었는데 굳이 이 제보자의 어떤 신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자회견까지 해야 했었던 이유가 바로 가짜 돈다발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짜 돈다발 사진에 대해서도 이 어제 취재진들이 직접 물어봤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시장 측에 돈을 전달하고 할 때 받아서 사진을 촬영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린 이유는 과시욕에서 허세로 올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돈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돈을 전달하고 할 때 현금 뭉치가 있어서 꺼내놓고 사진 촬영하고 전달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논란이 된 이 가짜 돈다발 사진, 이 여기에 대해서 이 장영하 변호사는 이 제보자 박철민 씨가 이재명 지사 측에 돈을 해당 그 사진에 나온 그 돈 뭉치를 전달한 건 맞는데 이 제보자가 이 큰 돈이 들어오니까 내가 그냥 과시욕에 그 사진을 찍어서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이 SNS에 올렸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었을 그때 그 당시에 이 돈다발 위에 같이 놓여 있는 그 뭐 렌트카 업체의 명함, 그 사업체가 아직 이 생기기도 전이었었다라는 이런 정황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 말을 이 고지고대로 사실 믿기가 어려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영하 변호사가 나의 이 제보자 이 박철민 씨는 믿을만하다라고 이 거듭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를 무려 13가지가 넘게 들었는데요. 이 13가지의 면면을 좀 보게 되면 박철민 씨 얘기가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바뀌기도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좀 대체적으로 구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아까 그 이동석 기자가 얘기했었던 그 시장실에서 찍혔던 그 사진을 제시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조폭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조폭스럽지 않느냐. 이 조폭이랑 연관이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라는 걸 근거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여기 이 보수 유튜버 채널 이 가세연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정보력이 좋은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라는 걸 이 근거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이 근거라고 얘기한 얘기의 대부분들이 상당히 추측인 어떤 의혹인 이 본인의 생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연 기자회견이었지만 사실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이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소 의원님, 이 부분이요. 지금 김은미 기자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부분이었다. 지금 이 조직폭력배 연루설에 대해서 많이 오락가락해요. 자, 이 부분 이재명 후보에게 영향이 뭐 있을까요? 이게 일종의 이제 가랑비 효과일 수도 있죠. 가랑비 효과요? 네,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이 뭐 이재명 후보와 조폭 연루설 부분이 과거에도 좀 나왔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예, 한때 이제 나왔다가 사라졌는데 다시 이번에 등장해서 계속 이렇게 이 어떤 이슈에 오르내리고 지금 저희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실체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 속에 이 조폭 연루라는 이미지가 하나가 자꾸 이게 씌워지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참 이게 뭐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이 이 다뤄지면서 계속해서 대중의 이미지 속에는 하나 남아있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 이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슈가 이제 새끼를 칩니다. 그 2007년에 그 변호했던 그 이재명 후보가 변호했던 당시 그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 부분에 대해서 뭐 잘 몰랐다라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뭐 그렇지가 않더라. 나중에 또 한 번 했더라. 뭐 이런 뉴스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자꾸 새끼를 치면서 번져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걸 딱 어떻게 좀 끊어내기가 참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제기된 이 정 변호사가 얘기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저거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그냥 주장이 나온 상황 정도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사실관계 판단은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가랑비 효과를 좀 노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도 한번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4인방으로 꼽히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이 4명이 어제 동시에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 중에서 남욱 변호사의 검찰 소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실대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소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대로 다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이유가?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오해들 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이 지사가 아니었다고 알고 계셨다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50억이 두 분한테 처음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50억이 두 분한테 전달된 걸로 알고 계시다는 건 맞는 진술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은미 기자, 핵심 4인방 모두 소환된 거 상당히 이례적인데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들 4명 모두 지금 검찰 청사 안에 있죠? 맞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각에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 4인방 모두 이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 안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사실 이 4명 이 어제도 사실 한날 한시 지금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혹시 대질 신문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생각이 이런 전망이 있었었는데 대질 신문을 하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혹시 오늘은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또 하나 이 대장동 사건 수사가 사실 급물살을 타게 된 거는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이 녹취입니다. 이 녹취록인 건데 이 녹취를 어제도 이 4명 키맨 모두에게 들려주지 않았었는데요. 오늘은 이걸 들려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4명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의 방어권 측면에서도 이걸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걸 들려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구속 시한이 내일까지입니다. 이 내일은 재판으로 넘겨야만 되는 시한이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떤 공소장 작성에서 들어간 어떤 혐의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 배임 혐의가 이 사실관계가 맞는지 여부 등등을 이 4명에게 모두 이 질의를 해서 좀 물어보고 이 최종 이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대질신문이나 어쩌면 이 녹취록도 이 당사자들한테 들려주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오늘 다시 소환된 이 핵심 4인방 과연 이들의 입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검찰 수사 상황은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